재외선거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이번 투표에서 59%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거리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주가 노인복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영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차량국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뉴욕시 불법 주택 개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존 벌금에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재외국민선거, 재외선거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재외국민들의 표심은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외선거 투표 현황에 따르면 19대 대선 재외선거 전체 투표자 22만 1,981명 중 59%에 해당하는 14만 886명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16.3%에 해당하는 3만 6,073표를 얻었습니다. 3위는 2만 5,757표를 얻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는 득표율 7.8%인 17,294표를 얻었고 유승민 후보는 9,929표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유권자들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별 득표에서도 서울 56.8%, 경기 60.4%, 부산 61%, 경남 54.3% 등 49.9%를 기록한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외부지자인 주재원, 유학생 등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영주권자 중심의 재외선거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조직 개선과 재외공간의 영사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거리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인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데요. 축제에 참석한 펠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거리 축제가 열리고 있는 팰리세이드파크 브로드 애비뉴. 센트럴 블러바드 교차로에 부스를 마련한 펠파크 유권자 협의회는 축제 기간 중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00여 명이 넘는 한인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이번 축제 기간 중에도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에 200여 명 되는 그 유권자 등록을 받았는데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의 인원을 받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유권자 등록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정말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은 목요일에서 토요일 3일 동안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서 맞은편 펠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파크 거리 축제는 평소 야외 판매 활동이 금지된 상인들이 거리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올해 행사에는 각종 의류와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PNC 은행 앞에서 벼룩시장도 열립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으신데요. 뉴욕주가 노인복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뉴욕주가 새로 런칭한 앱 NYS 에이징은 뉴욕주 노인국이 제공하는 각종 보건과 주택, 대중교통 등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의료보험과 노인아파트, 처방약 플랜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국 사무실이나 시니어센터, 홈케어 서비스, 건강 관련 비영리 기관 등이 위치한 곳을 찾을 때에도 이 앱을 이용해 Near Me에 접속하면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또 No Long Door 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애나 건강상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 지역에 있는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노인복지 서비스 앱은 뉴욕주 모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화된 노인들이 앱을 통해 좀 더 쉽게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앱은 전국에서 처음 뉴욕주가 선보였으며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NYS 에이징으로 검색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앞으로 운전 면허증 발급이 영구적으로 박탈됩니다. 대법원이 차량국 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9일 뉴욕주 대법원은 DMV의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발급 금지에 대한 규정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DMV는 뉴욕주 교통법에 의해 4년 내 3번이나 8년 내 4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소지 중인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 5번 이상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지난 25년간 3번 이상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한 경우 또한 심각한 사고를 1회 이상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뉴욕 주민 3명은 이 같은 규정으로 운전면허 재발급이 거부되자 DM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주 대법원은 DMV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현재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음주운전에 절대로 관용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임에도 약한 처벌 규정으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않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대법원의 판결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보호하려는 뉴욕주 교통법을 인정해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인을 포함 아시안들의 간염 보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습관, 문화적 차이도 있겠지만 간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부족도 있는데요. 간염은 조기 예방이 필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마가렛친 뉴욕시 의원과 C형 간염 생존자들이 간염 예방 옹호 단체들과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BC형 간염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B형 간염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검사를 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3명 중 2명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KCS 공공보건부는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간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자회견 전날인 7일에는 현철수 위장 간내과 전문의를 초청, 프로싱 제1교회에서 B형 간염 검사와 간질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라 킴 KCS 공공보건부 부장은 뉴욕시 간염 예방 프로젝트는 먼저 소수계 이민자들의 간염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 다스칼라키스 뉴욕시 보건국 소속 박사는 뉴욕시는 감염 환자에게 보다 나은 검진과 병원 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관, 정부 파트너를 동원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C형 간염 보균자는 14만 명 이상이 되며 B형 간염 보균자만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불법 주택 개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 부과하는 벌금에 더해 시정될 때까지 하루에 $1,000를 부과합니다. 빌딩국의 인스펙션을 교묘한 수법으로 피할 경우 강제 진입도 허용됩니다.
11시 의회 본회의에서는 빈센트 존틸 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불법주택 개조 벌금을 높이고 시 빌딩국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라이센스나 허가 없이 개인이나 업체가 주택을 불법 개조할 경우 현재 부과하는 벌금 외에도 추가로 시정할 때까지 매일 $1,000의 벌금을 별도로 물리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첫 번째 적발 시 건당 $2,500, 두 번째부터는 건당 $5,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빌딩국은 인스펙션을 하고 인스펙션이 2차례 거부될 경우에는 강제 진입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빌딩국은 영구 주거용 건물의 불법 개조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9월 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120일 후에 발효됩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는 중고차 구매자에게 차량 리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SAT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지만 그동안 칼리지 보드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칼리지 보드는 1년 전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 눈에 띄게 성적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SAT 주관사 칼리지 보드는 칸 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맺고 SAT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작된 개정 SAT 응시생 25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칸 아카데미의 무료 온라인 강의를 20시간 수강한 학생의 경우 평균 115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점수 향상을 보였습니다. 또 무료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학생은 전체 SAT 응시생 370만 명 중 40%였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칸 아카데미의 온라인 강좌는 무료이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춰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칼리지 보드의 입장은 과거 SAT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된다며 과외 학습의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달라진 것입니다. 칼리지 보드 대변인은 이번 칼리지 보드의 조사 결과는 칸 아카데미의 무료 온라인 강의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지 사교육기관의 성적 상승 효과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N과 W 전철이 다음 주부터 9월 중순까지 운행을 축소합니다. 낡은 신호 시스템과 선로 전면 교체 등으로 그동안의 소음 컴플레인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의하면 5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N과 W 전철 아스토리아 디트모스 블로바드에서 퀸즈보러 플라자 구간에 양방향 주말 운행이 중단됩니다. 7월은 제외되지만 8주 동안 주말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TA는 해당 구간에 셔틀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국 측은 공사기간 크레인 등 대형 장비로 선로를 들어올려 지상 선로로 운반해야 하는 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당 기간 전철을 운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낡은 신호 시스템과 선로 교체 등의 보수 공사를 위해 토요일 밤 12시 1분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 주말 운행이 중단되고 메모리얼 데이인 5월 29일과 노동절 9월 4일의 경우는 연휴가 끝나는 그 다음 주 화요일 오전 5시까지 해당됩니다. MTA는 $1,240만 투입해 모든 신호 시스템을 교체하고 일부 선로에 대해서도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사는 PS85 초등학교에서 소음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거주와 상업지역을 운행하는 N전철 지상 선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각종 오르는 물가 속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가스 가격에서 이번 달 말까지 추가 인하가 예측됐는데요. 통상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에 오르는 가솔린 가격이 올해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전국 가솔린 가격은 전주보다 4센트 빠진 갤런당 2.3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메모리얼 연휴까지 10센트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3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현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메모리얼 연휴를 앞두고 가솔린 수요가 상승하면서 가스값도 상승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55달러까지 올라갔지만 4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9일 46.2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제 원유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원유 공급량은 계속 증가하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는 지난해 말 원유 감산에 합의했지만 이 합의마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페크의 감산 합의 이후 정유 회사들은 가솔린 공급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가스버디의 패트릭 대한 애널리스트는 5월이면 일반적으로 가스값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달라서 앞으로 1, 2주 동안 가스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 전문 회사 피델리티는 올해 은퇴를 앞둔 55세에서 61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지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조기에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가 지난 2008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델리 측은 조기 연금 수령은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가능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만기 은퇴의 나이까지 연금 수령을 늦춰 노후를 대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수령 시기를 연장할 경우 66세 이후 70세까지 매년 8%의 상승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만기 은퇴의 나이는 66세며 62세부터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LAX 부유층 전용 터미널 프라이빗 스윗이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LA 공항 당국은 헐리우드 연예인, 유명 인사 등을 위한 부유층 전용 터미널 프라이빗 스위트를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빗 스위트는 화려한 외관과 고급 호텔을 연상케 하는 내부 구조로 이용 고객들은 공항 측이 제공한 BMW 세단을 타고 항공기와 터미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터미널과 떨어진 공항 활주로 안쪽에 위치해 있어 파파라치 등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으며 연방교통안전청 보안 검색 과정이 생략돼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한편 서비스 이용료는 회원가 기준 연회비 7,500달러며 국내선의 경우 2,700달러, 국제선은 3,000달러가 추가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원에서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은 2017 권리와 지식 전파 증진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무부가 대북 정보 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 유입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찾아가는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올 여름부터 주 저녁 곳곳에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업무가 갑자기 마비된 차량국에도 긴급 투입되고 각 타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도 투입됩니다. 매달 말 면허증 갱신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던 차량국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 간병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일 뉴저지 주정부는 간병인들의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세이프 케어 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주택에만 허용했던 카메라 설치를 널싱홈 등 요양시설에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간병인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주정부로부터 범죄 기록 조회를 마쳐야만 합니다.
뉴욕주 검찰은 10일 뉴욕시와 업스테인 뉴욕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 판매해온 30여 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 중 한인 추정의 자니 이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퀸즈와 브롱스, 맨해튼, 핑거레이크, 티아고, 톰킨스 카운티 등에서 헤로인 등의 마약을 대량 판매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폭우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